간단하게 일단 말을 들어두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우리가 봤던 부분이 행정작용 부분이 2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한 번씩 볼 부분이고 이게 우리가 출제 빈도를 보면 알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작용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국가의 행정부가 어떤 행정작용을 했을 때 그런 행정작용들에 의해서 개인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떨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행정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뭔가를 행정작용들이 뭔가 강제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반드시 지시를 이행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 것을 주로 행정강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이지. 그래서 행정강제의 내용이 다시 이제 보면 행정강제가 다시 크게는 강제집행 그리고 즉시강제 행정조사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 이런 행정강제와 함께 행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모두를 합쳐서 우리는 행정강제 이런 행정법상의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그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3단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집행 특히 행정 즉시강제, 행정조사 이런 내용들 행정강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행정부를 다시 이게 행정벌이라는 것과 행정질서벌로 다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마지막 남은 게 우리가 4단원의 행정구제법인데 이런 행정작용에 의해서 행정강제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국가의 어떤 권력작용에 의해서 국가의 행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인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금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행정작용이 행정입법이나 행정행위 또는 공법상의 계약 같은 이런 특히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위법했을 때 법 취지 국가에서 했던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행정구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거 역시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행정구제의 내용은 다시 앞에 우리 잠시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행정구제는 다시 특히 그 공법상의 특히 행정법상의 문제는 국가 행정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정작용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국민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가 지키지 않는 국가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면 결국 행정구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행정구제가 4단원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기는 하겠지만 1단원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런 그 행정구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행정구제의 내용은 크게 사전적인 구제 절차하고 사후적 구제 절차가 있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사후적 구제 절차입니다. 물론 제도상의 의미는 이게 사전적 구제가 더 중요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이전에 구제해 주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사후적 구제 수단이 더 중요한 문제로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사후적 구제 수단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행정작용 그 자체를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즉 그런 행위가 위법이니까 무효 아니냐. 그래서 이것 또는 취소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행정에 대한 다툼을 벌이는 행정쟁송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런 행정행위 자체의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한 시정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이런 행정작용에 의해서 국민의 어떤 재산의 어떤 인명의 어떤 피해나 손해가 왔을 때 그런 손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즉 쉽게 말하면 돈 문제죠. 그죠? 그런 돈 문제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손해전보제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행정쟁송인 행위 시정 문제는 다시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한 시정을 그런 행정작용을 내린 행정부에 가서 따질 것이냐. 행정부 내부에 가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심판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런 행정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실제적인 사법부인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따질 것이냐. 그런 문제를 행정소송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이런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함의 경우에 행정부에 가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취소나 무효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위법하는 경우에만 사법부에 가서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당성의 여부에 있는 거죠. 즉
적법은 하지만 법에는 부합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한테 어떤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행위를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따질 수는 있습니다. 따질 수는 있지만 문제는 위법성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위법한 경우에 즉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서 행정소송은 위법한 경우에만 따질 수 있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은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위법하고 부당한 또는 위법한 행정청의 처분, 행정작용이라서 특히 여기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위법한 처분인 경우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이런 위법성 또 처분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송의 조건이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서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첫째는 행정심판은 행정부구 자체에 가서 따질 때 이건 사법부인 법원에 가서 따지는 문제를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손해전보제도는 다시 두 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손해전보는 그런 행위가 불법인 경우, 위법인 경우에는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상 손실보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건 위법하고 불법인 경우에 따지는 거라면 이건 적법한 경우이지만 내 개인 사유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오는 경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충남 조치원 영기군 쪽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 가지 토지가 일단 먼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에 대한 수용을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가 일정 부분 몰수해서 그 부분을 국가가 사들인다는 것이죠. 사들이는 것을 보통 수용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당연히 손해가 생기는 것이겠지. 그런 손해가 생기는 게 있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그런 법에 근거해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발생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손실보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손해배상은 다시 두 가지가 있지만 일단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이 직무상에서 위법을 저질러서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을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것이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사후구제수단에서는 사후구조가 중요한 것이고 그중에는 행위 자체의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정성 문제와 또 손해에 대한 돈 문제를 다투는 손해전보제도가 있는데 그런 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쟁송제도에는 행정심판이라는 것과 행정소송제도가 있고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라면 행정소송은 위법한 것에 대해서만 제기한다는 것. 그리고 이건 행정청에 가서 따지는 거라면 이건 사법부에 가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손해전보제도는 다시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가 있는데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라면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상에 특별한 희생이 생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상에 특별한 희생을 주는 경우 거기에 대한 손실을 요구하는 것이 손실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사전적인 구제 절차로서는 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많이 다루는데 주로 행정 절차로서 많이 통제를 하게 됩니다. 주로 청문 절차라든지 공청회 절차라든지 의견 제출의 절차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니까 주로 이것은 행정 소송을 중심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자, 그다음에 하나 좀 이 행정의 구제 수단 중에 하나로서 헌법소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국가 행정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외에 제4의 국가 권력 작용이라고 부르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주로 이행됩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이렇게 헌법에 관련된 그런 위헌 내부들을 다루는 것이 이렇게 헌법재판소인데 그중에 헌법소원 제도라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선에 의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 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소원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헌법소원 문제는
원래 그 행정부의 모든 행정작용